안녕하세요. 오늘 장동희 미술 교육 전공 미술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설명회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 주로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없죠. 그런 거 얘기 듣는 거보다는 좀 이제 필요로 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합격 설명회 나와 있고, 첫 번째 보시면은 경쟁 시험에 그 실기 내용이 나와 있고 모집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역 선택을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 자, 실기가 쫙 나와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자, 지역 선정을 미리 좀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선정, 내가 실기로서 최대한으로 공부 시간을 최대한 안 뺏기고 실기로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지역 선정을 합의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살고 싶은 지역도 있겠지만, 근데 실기에 너무 자기가 이제는 안 해본 곳을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공부 시간보다는 실기에 치중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에 좀 도움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쭉 보시고 지역마다의 어떤 실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22학년도부터 바뀐 것들도 나오고 그래요. 경기 같은 경우 두 과목 메리트 있죠.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선택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뽑아주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고수파들이 있죠. 그냥 뭐 꾸준하게 서울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인천은 경기랑 비슷하게 항상 저기 뭐야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이 좀 비슷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커트라인은 다 비슷해요.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고, 모집 인원이 그 이후에 그 경기 이후에 그 지역적 편차는 우리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해가 갈수록 많이 뽑는다기보다는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막상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을 준비를 했는데 부산이 기존에 뽑았던 15명보다 적게 뽑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뭡니까, 이게 뭐 경쟁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바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몰렸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은 항상 그 인원이 그 인원,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인천하고 경기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좀 쭉 보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또 얼마 안 뽑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도 이게 서울처럼 계속 대전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좀 가져가야 될 거, 이번 이 인강을 들으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들으면서 뭔가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점은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험 나온 것과 작년에 나온 것들 좀 약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21년도에 보시면은 총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천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내용 보시 말고 하나 둘씩 다 이렇게 꼼꼼히 보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2022학년도 지금 보시면은 내용 체계와 교육과정 변천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교육과정 변천이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평가가 올해 좀 안 나온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평가가 여기서 두 번 나와서 그런가 올해는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나왔었고, 그리고 보시면은 내용체계, 물론 이제 하이넨 미술관 이론 같은 경우는, 미술관 박물관 이론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은 이유가 내용체계랑 같이 묶여 있어서 제가 내긴 했지만 우리가 교육론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나와서, 대신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교육과정이 안 나왔으면 교육론에서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육론은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느 부분이 덜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교육과정과 교육론 자체에서 몇 문제 이상 나온다. 굉장히 영역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용체계는 그냥 성취 기준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하인의 미술관 박물관의 이론적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변천은 처음으로 목표에 관련된 내용이 1차 교육과정하고 2007 개정 얘네들 목표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변천은 아무래도 더 요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끝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교육과정 변천에서 목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번에 교육과정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성취 기준은 그냥 다 외웠잖아. 근데 교수학습 방향 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론입니다. 2021년도에서는 교육론, 교육의 역사가 나왔고 교육사조, 그래서 시각문화, 학자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거 보세요. 벌써 이거 여기서 많이 세워졌잖아요. 발달 단계 나와버리고 통합교육 나와버리고 다문화 미술교육 나오고 비평이 나와버렸어요. 물론 비평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요번 문제로도 보면은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었어도 우리가 이제 뭐 세네 문제는 거뜬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떻게 또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교육론에서 교육과정에서 아까 약간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교육과정 두 문제, 셋, 넷, 다섯, 여섯 문제가 나왔더니 여섯 문제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야. 교육과정 교육론 제가 한 데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문제. 그리고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 그 이제 교육과정상 자체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 보시면 파슨스가 나왔습니다. 파슨스는 우리가 발달 단계 자체로는 이제 뭐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느냐, 맥락적인 게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기 전에 교육론의 전에 이제 역사적 측면과 사조적인 측면에서 공교육의 아이스너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었고 시각문화 학자들 나왔습니다. 역시나 그 시각문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도 뭐 우리가 항상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 자체는 역시나 중요한 부분, 뭐 이렇게 이게 왜 나와서 이런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맥락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문항에 그런 게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고, 파슨스의 이론의 맥락적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갈수록 맥락적인 거 많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슨스 하면 발달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이 발달 단계는 좀 약간 식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그러면 파슨스는 중요한데 어떻게 내겠느냐, 맥락적인 거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됐고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 역시나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학문적 통합인과 애플랜드 통합인데 역시나 우리가 이제 다뤘었던 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학문적 통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출분석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거론했는데 객관식에서 응용해서 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학문적 통합이라든가 다학문적 통합이라는 이런 용어적인 특성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기준으로 거론을 했다. 애플랜드는 뭐 안 다룬 사람 없겠죠. 그런데 애플랜드가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4개의 인지적 영역 특성 중에 지식의 구조의 특성에 맞춰서 물어봤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왔고, 그 다음에 다문화 미술 교육은 뭐 항상 중요하다 한 게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맥피가 잠깐 거론되고 왓손하고 뭐 스터가 나온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인터넷 맥피부터 해가지고 같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심화 이론 구조도 교재라든가 필독서 문제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미술 교육의 실천을 위한 6가지 교수 학습 전략 필독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필독서 문제풀이 하잖아.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봤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고, 비평은 뭐 어렵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기출에 적용된 거, 펠드먼 비평과 듀이의 탐구 과정인데, 듀이의 탐구 과정은 결국은 게이건을 이제 물어본 거란 말이야. 이게 게이건에 연관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조도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펠드먼 담화와, 우리가 이제 펠드먼은 담화라고 하고 게이건은 탐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탐구가 어디서 나왔어? 듀이의 탐구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건데, 좀 어렵게 생각했으면 뭐 못 풀 수도 있겠지만, 게이건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6문제 굉장히 크죠.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자, 서양민수사 회화 파트에서 작년 2021년도에서는 벌써 4문제와 조각 1문제 해가지고 5문제가 나왔어요. 서양민수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딱 봐도 중요하죠. 뭐가 나왔습니까? 라파엘로, 티치아노, 상황주의 나왔었고, 이것도 역시 그 뭡니까, 그 본문 그대로 독해 문제로 나왔어요. 요즘에 독해 문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필독서나 아니면은 그 용어 사전에 그 본문을 캡처해 가지고 빈칸 채우기, 그래서 상황주의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고, 인터랙티브, 로버팅 나왔고, 그 다음에 미니멀, 이것은 뭐 모더니즘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미니멀적 나왔고, 조각에서는 곤잘레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뭐 나왔느냐? 1문제, 2문제, 3, 4, 5, 6문제 나왔네요. 많이 나왔어요. 서양민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자, 개념미술 아까 봤잖아. 우리가 미니멀 나왔었죠. 모더니즘의 끝판왕. 그러면 개념미술 그 다음 차례 뭐야? 개념미술. 그런 차원은 아니었겠지만 개념미술이 어떻든 우연이든 하여튼 전 연도의 미니멀의 특성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개념미술 이게 뭐 연차적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릿 작가에 대한 독해 문제인데, 개념미술의 초기 용어, 이것도 역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본문 내용 냈어요. 그래서 용어 사전 하셔야 됩니다. 용어 사전을 뭐 이게 수업으로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그 유튜브로 용어 사전 계속 하고 있거든. 거의 이제는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완강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보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교과서도 하고 용어 사전도 하니까 그거 좀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 그런 걸로 해결해야죠. 짜투리는 그런 걸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생면회화 하드 엣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냈었죠. 생면회화 하면은 뭐 프랭크 텔러 나오긴 했지만 뭐야 얘네들의 어떤 기법, 스테이닝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드 엣지, 하드 엣지도 유파 물어보고, 그러니까 양식 물어보고 특징 물어봤단 말이죠. 요거 문제 풀었던 사람들 다 맞췄을 거야, 그죠? 제가 그대로 냈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스, 이거 뭐 지방 의미, 이거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었을까? 그 뭐 공군 조종사로 해가지고 그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지방 발라서 이 사람 살려냈잖아요. 그게 상징적 의미가 뭐야?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 이런 거보다는 치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사회적 조각하고. 토레스는 교과서. 자, 제가 교과서 해드리잖아요. 무료로 그거 올려놓으면 그거 보시면 된다고. 이런 거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셔도 좋지만, 어떻게 그냥 그 유튜브에 있는 거 그냥 그걸 계속 들으면서 그냥 눈에 익히시면 이런 거 충분히 푼다고요. 이런 거 현대미술 쪽은 교과서 보셔야 돼.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세잔, 뒷샹 의미 있는 형식, 그것도 그대로 나왔었고 제도로 나왔는데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그대로 해서 문제 시크릿 정리까지 해서 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낭만주의, 미국의 낭만주의. 야, 이게 사실 맥락적인 거 나온다 해도 이렇게 맥락적으로 나오니까,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미국의 낭만주의가 그렇게 미술사에서 많이 거론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부 개척 시대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미국 자체가 역사적으로 걔네들이 항상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냥 그 의미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유럽 자체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낭만주의 관점에서 맥락적을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유럽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물어본 거죠. 같이 비교한 거죠. 근데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유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많이들 했던
터너의 그림 자체는 충분히 다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문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에는 많이 익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4점을 4점 다 맞게 쓰기에는 무리수가 요런 거 같은 거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유지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터너를 정확하게 쓴다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우리 얘기할 수가 있고, 조각은 로댕 나왔습니다. 로댕 나왔다고 해서 얘가 왜 나왔어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로댕의 특징 교재에 나와 있었고요. 마르코타주 방법도 역시나 제가 용어 이제 카페에다 용어 정리한 거 거기도 나와 있고, 그러면서 또 한국미사를 봅니다. 한국미사 회화에서 2문제 나왔었고요. 예전에 21년도에 근데 불상 한번 나왔고요. 불상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용어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표현 기법, 축하의 의미, 뭐 구력전제법 쉽게 나왔어요. 요즘 보시면 한국미사 어렵게 안 나와요. 좀 쉽게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현재 2020년에서 역시 2문제 나왔습니다. 한국미사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2문제, 3문제에서 2문제네. 그죠? 서양미사 몇 문제? 6문제. 자, 한국미사 몇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자,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불상 요번에 안 나왔습니다. 불상은 안 나왔고, 이제 건축에서 좀 거론이 된 걸로 봐요. 이제 불상 안 나오면 건축 나오고, 건축 안 나오면 불상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회화에선 2문제 역시나 나왔는데, 근현대가 이제 거론되는데 이상범, 이상범의 특징에서 뭐 사경산수 그냥 누구나 다 썼을 것 같고요. 단체 명칭이 조금 애매했을 수 있죠. 여러 동양화 단체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단체 명칭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미사에 넣긴 했으나 중국미사에도 포함되는 거죠. 장로 어부도 하민도 기르도에서 절파적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절파 특징 잘 안 나옵니다. 절파 특징 잘 안 나오는 남정화 위주로 나오는데 절파 특징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절파 특징이 나왔다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절파의 어려운 부분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굉장히 쉽게 거론이 됐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요까지는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미사는 불상, 한국미사 중복이 돼가지고 2021년도에서 불상의 형식이 나왔어요. 중국의 불상과 우리나라 불상 비교하는 거. 그런데 중국미사에서는 회화에서 우리가 요번에 범관 2당 소조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역시나 포커스를 여기다 맞춘 것 같아요. 이제 북종화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범관 2당 소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범관은 남종화예요. 남종화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이 범관이 근데 우점준을 썼잖아요. 우점준과 해조묘를 썼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북종에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간의 그림에 영향을 받은 이당이 남종화가 아니라 북종화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청록산수화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해조묘나 이런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주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종화의 변천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의 준법이나 이런 기법 특징만 알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였다. 자,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얻어갈 게 있어야 되니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색채학 매번 나와요. 색채학 매번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색채학 3원색, 5방색 뭐 색채학이 관련된 거고 정보 전달, 인포그래픽 이런 게 나왔었는데 요번에 색채학 물론 한 문제 나왔지만은 2문제 또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거의 3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디자인 꾀는데 디자인에서 이렇게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한 문제 나왔는데 좀 어이없게도 이제 뭐 발생 순서 위주로 한 게 나왔는데 좀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1점 그렇죠. 1점은 발생 순서 좀 저는 앞으로도 그 발생 순서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두죠. 왜냐하면 유형 자체가 얘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슈브렐 색채 이론이었다라는 거야. 그거 해도 3점은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3점이 어딥니까? 4점 맞히면 좋겠지만은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연도순으로 다 외울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맞춰도 충분히 합격선이 충분히 넘고도 차고도 넘어요. 그러면서 디자인사가 우리가 2021년도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미국의 유선형 디자인 나왔습니다. 다만 그 라디오 자체가 유선형 형식에 기반해서 그걸 유추해내기는 조금 힘들긴 했으나 연도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유선형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의자 디자인 같은 건 최종 시크릿이나 이럴려 할 때 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유선형 캔틸레버 요거 나왔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디자인이 그 29년에 대공황 시기에 어떤 특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의 디자인이 중요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뭐예요? 맥락적인 겁니다. 이 디자인이 왜 나왔는지 맥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조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년에 공예입니다. 공예 예전에 오면 도자기하고 염색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도자기만 나왔어요. 도자기만. 그래서 상강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냥 명칭, 특징 쓰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자기는 기본적 필수라고 보시고, 공예에서 도자기는 다 하셔야 돼요. 도자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건축에서 21년에 단청 알려가지고 이렇게 물론 그때도 제가 유일하게 요거 좀 명확하게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한국에 법주사 8상전이 나왔어요. 기출기반입니다. 기출기반 8상전 기출 나왔었는데 또 냈어요. 이 용도면에 예배 용도인데 그 내부의 구조적 특징과 용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8상도가 그려졌잖아. 주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그대로 나와 있긴 한데 다 잘 썼던데요. 뭐 제가 채점을 복기를 뭐 그냥 인강 찍으면서도 그냥 복기 뭐 시험 봤으면 복기 저기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채점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드릴게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보내가지고 한 37명 최종까지 늦게서 보내신 분도 해가지고 그거 하나 둘씩 채점하다 보니까 대충 이게 이런 건 틀리고 이런 건 대충 맞았구나, 이게 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기출풀이가 좀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기출풀이 그거 확인하시면 답이랑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세요. 그거는 이제 기출은 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맥락적인 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영상 안 나왔었어요. 2021년도에서는 안 나왔는데 요번에 애니메이션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꾸준하네요. 보니까 원래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약간 깊게 나왔다거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래서 스크래치 애니메이션하고 페인트 온 필름 애니메이션 요걸로 맥라렌 작품 일부하고 하트 작품 나왔는데 그 작품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독해, 그러니까 그 문장 설명한 것만 보면 쓸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서 표현 갑니다. 자, 표현 가면서 기법 및 재료 변하지 않고요. 서예, 판화, 조소 요런 정도에 나오는데 그 전에는 기법 재료에서 재료 연구 상긴 요것도 제가 필독스 수업에서 했던 거고, 재료 연구 템페라 맨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집도법 서에서 악관법하고 파각 쉽게 나왔었고 요것도 시험 문제 계속 냈었던 건데, 판화에서는 석회석판과 알루미늄판의 연마 과정 요거는 필독스에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했었던 거고, 조소는 안 나왔었고요. 요번에는 어때요? 기법 및 재료에서는 먹의 종류, 성형문, 유형문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계속 나왔었고, 서예 같은 경우는 환정형 송풍각시 해서 행서체 현안법만 쓰면 됐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방법적인 것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할 과정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쉽지만 꼭 나오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꼭 나와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문서체가 나왔습니다. 한문서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판화 같은 경우는 뭐 제 책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TP, CP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오리지널 판화의 조건 그대로 나왔었죠.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소조 그러니까 조소 조각은 나왔지만 이 소조의 기법 이런 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재료 및 기법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서예는 뭐 한 문제씩 계속 나오는데 어렵진 않고, 판화도 이렇게 어렵게 처음에 전번 주는 전번 연도는 되게 조금 난해하게 나오다가 요번 또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온 부분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나와가지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도 제가 이거 설명의 자료 찍는데 그래도 저 연관계획 같은 건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간략하게. 예. 자, 1, 2월은 우선 뼈대 잡기를 하고 있어요. 자, 뼈대 잡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뭐 암기다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공부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는 뼈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든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목차 외우기입니다. 목차 안 외우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차부터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 목차 형식으로 우리가 살붙이기를 하기 위한 뼈대 잡기가 기초 이론 뼈대 세우기입니다. 뼈대 세우기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 해가지고 요약해가 갖고 있어봤자 그거 문제 나는 거 못 풀어요. 요번 문제 보셔도 알 거야.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뼈대를 잡고 이 뼈대를 잡으면 맥락이 세워지고 뼈대를 잡게 되면은 그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도 없이 뭘 할 수가 있나? 거기다 이제는 살붙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살붙임이 있는데 되새김까지 합니다. 예. 그 되새김은 무엇이냐? 암기야. 예. 예전에는 이해부터 해야 된다 해서 뼈대 잡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3, 4월에는 이제는 그걸 이제 암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자. 남들은 뭐 7, 8월에 암기하고 할 때 우리는 3, 4월에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암기하자. 그래서 되새김. 공부했던 거 그래서 3, 4월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보면서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방식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것만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5, 6월에는 그 유명한 필독서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필독서는 우리가 1, 2월달, 3, 4월달 했던 거 외에 필독서에 있는 중요도를 따져서 그냥 문제로 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에 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관련된 내용도 나오겠지만 아닌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선별 작업은 그 특정 필독서의 중요도에 따라 내기 때문에 제 관점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이 조금 색다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요. 필독서 30여 종 뭐 이렇게 중요도 순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더 늘었어요. 사실은 이게 세보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역별 기출분석 제가 수요일날 이제 영역별 기출분석을 하긴 하는데 기출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그래서 기출 객관식 주관식 같이 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객관식 주관식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객관식 문제는 따로 이제 연도별로 한 문제 두 문제씩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사전 그 다음에 교과서 기출까지 그래서 기존에 했던 용어사전 완강하고 교과서 완강할 때까지는 못 올려요. 그거 완강하고 기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그것만 찍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7, 8월에서는 뭐 단원별 구조화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때는 필독서 내용도 첨부하고 기존 내용도 첨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도 첨부하고 논문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단원별의 어떤 형식들 근데 기본 이론 배웠던 걸 중심으로 하긴 해요. 그래서 단원별은 그때는 이제 첨사학 위주로 하고요. 모의고사는 채점 위주로 합니다. 등수 매기고요. 채점 위주로 합니다. 시크릿 강의 올해 그래도 뭐 좀 건진 게 있긴 한데 시크릿 강의는 막판에 한 4일 동안 몰아서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1월부터 9월 올해는 9월 10월 막 이때까지 했는데 어쨌든 매일 용어 뭐 나와 있지만 매일 용어는 아니고 매주 용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일 찍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면 좋고요. 용어 사전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솔직히 거의 끝날 때 돼서 완강 거의 있으면 끝나고 교과서 분석도
올해 하여튼 그 중순까지 해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역대 객관식 해가지고 객관식만 조금씩 연도별로 해서 풀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거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든 유튜브 강좌 용어 사전 및 교과서 특강 기출 수업은 기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합니다. 워낙에 그 부분을 좀 바쁘다 보면 못 찍을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긴 하지만 매번 찍는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찍고, 그래서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수업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빨리는 안 끝나더라고. 왜냐면 용어사전도 이렇게 양장본 두꺼운 걸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다 보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걸 완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틈틈이 필요한 부분 볼 수도 있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소리만 들어도 되고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 전략 나와 있는데, 기출 10개명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10개명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기출이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나와 있고, 기본 이론 정복하기, 기본 이론 사실은 중요해요. 기본이 말이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너 기본 이론도 안 돼 있냐 할 정도로 좀 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 이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뼈대 세우기부터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뼈대 마인드맵 식으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3, 4월에 살 붙임하고 확인 작업해서 되새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5, 6월 달부터는 기출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필독서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해야 좀 틀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교과서 정복하기,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필독서와 용어사전 정리하기도 용어사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 유튜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독서는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봤자 그것을 기본 이론도 해야 되는데, 막 필독서를 그래 보려면 진짜 한 권을 제대로 보시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 권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전개시키는 거지, 한 권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필독서 여러 권을 가지고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야. 한 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런 작업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 이런 것, 그리고 그런 선별 작업에 대한 능력, 이런 게 좀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봤죠. 10여 년 전부터 필독서로 했으니까 그거가 나름대로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시간 낭비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편하게 가자,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독서와 용어사전 그렇게 하면 되고, 문제풀이로 적용 능력 기르는 건 당연히 뭐 좋은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제 문제로 푸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엄한 문제, 자 문제로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중요하니까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거 왜 냈을까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그냥 이게 중요하니까 냈겠지. 그러니까 좋은 관점에 좋은 문제로 풀으셔야 돼.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첨삭을 통한 글쓰기 키워드 바로잡기, 그게 아마도 7, 8월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 6월 달은 아니고 3, 4월에 직강을 오시게 되면 백지 쓰기 한 답안지를 제가 좀 확인해 드리는 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교정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7, 8월에 그걸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역량은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터디, 자 스터디는 자료 만들기, 서로 문제 내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나, 이런 그런 문제점을 거론하는 이유가 시간 낭비가 상당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시간 대비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문제 내기 하자, 그러면 걔가 내는 문제가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단 말이야. 좀 그래요. 그래서 스터디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목적성을 갖고 만나는 사람 단체이기 때문에 요즘 대면으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전화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솔직히 좀 본인의 어떤 스터디,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 어느 정도 배려하는 건 좋지만,
솔직히 상대방은 나의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것만 원하고 나한테는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방법이고요. 이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제 스터디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약해서 잘못하면 호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터디 필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필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 뭐 길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간략하게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출을 한번 봤잖아요. 그 유튜브에 제가 기출풀이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맥락적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흔한 문제, 가장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적중했다, 이런 거 의미 없는데 자꾸 거기에 현혹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맞추는 거, 물론 많이 맞추는 거 그건 기본이고, 어려운 문제 맞히는 사람이 누구냐 잘 판단해 보세요. 그 내가 그 기출풀이 해놓은 거 보시면 정말 좀 난해하다, 이 난해한 거, 기출 자체를 다르게 틀리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 필독서가 다 맞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정도의 능력은 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번 이런 시험도 확인이 가능한 거지. 그냥 100% 적중했대, 어떻게 했는데 그 판단이 안 서나? 그 판단 서야죠. 뭘 맞췄고 그냥 도판 똑같으면 맞춘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갈수록 인원 안 뽑잖아. 갈수록 안 뽑으니까 빨리 들어가셔야 하는 것은 아실 거고, 올해 교육과정 마지막입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가 아니지 내년, 아직 올해가 안 됐죠. 그래서 내년에 교육과정 이제 요번에 사용하고, 그 이유는 새로운 교육과정 나와서 새롭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붙으셔야 된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년에 붙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1 12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내년이야. 그러니까 2022년에는 교육과정 요번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쓰고 그 말에 또 새롭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번에 아직 발표 안 났지만 발표랑 상관없이 요번에 그냥 시험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냥 꼭 해야 될 거, 지금 말씀드린 꼭 해야 될 걸 위주로 하세요. 기출을 안 보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기출 보셔야 된다니까. 모르시면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45분 찍었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 다들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어떤 결과든 간에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요걸 가지고 좀 공부 방향을 다시 잡으시고, 그렇게 또 저랑 만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계속 피드백 하시면서 같이 이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서 1년 동안 좀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을 위주로 좀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변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 본인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도 활용하시고, 제가 좀 시간 없는 상황에서도 막 새벽에 잠 안 자고 막 찍는 거라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도 많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거론 되니까 그걸로 좀 활용하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합격,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